인생 후반전을 함께하는 인생 후반전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 굉장히 힘든 마음의 갈림길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이혼은 두렵고 같이 사는 것은 지옥 같다. 이 한 문장 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눈물이 담겨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오늘 저희는 법륜스님의 지혜가 담긴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이 막막한 상황에서 나를 구하고 또 내 행복의 주도권을 되찾는 길이 무엇일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야기는 이혼하세요라거나 참고 사세요 같은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선택이니까요. 대신에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쇼윈도우 부부로 남는 길, 또 이혼이라는 계약을 종료하는 길, 그리고 별거라는 잠시 멈춤의 길까지 이 세 가지 선택지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길을 걸어야 흔들리지 않고 내 행복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료의 시작부터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이미지로 시작하네요. 거울 앞에서 억지로 웃는 모습 뒤로 혼자 눈물 짓는 모습.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남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자료는 딱 지적합니다. 어쩌면 그 남들도 다 10년, 20년씩 참고 견디며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통찰은 내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배우자의 행동이나 뭐 경제적인 조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비교하는 마음이요. 네.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겉으로는 부부지만 속으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이 쇼윈도우 부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모든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을 아주 냉정하게 깨트리는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결혼은 되게 낭만적인 연애의 연장선인데 현실의 결혼은 지극히 현실적인 생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이죠. 결혼 전에는 상대의 외모나 능력 이런 게 중요해 보이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면 그런 건 나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는 습관, 칫솔 관리법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이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1순위가 된다는 지적 정말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료는 단언해요. 아무리 사회적 조건이 좋아도 생활 습관이 안 맞으면 그 결혼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건 누가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저 수십 년간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 다를 뿐이라는 사실. 이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내 방식이 옳고 상대 방식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갈등은 그냥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살아온 사람이구나 하고 상대를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여기서부터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상대는 바꿀 수 없고 이 현실은 냉정하다는 걸 받아들였다고 해보죠. 근데 굉장히 막막하고 무력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세 가지 매우 뚜렷한 길을 제시하고 있더군요. 네. 첫 번째 선택지는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되 그 관계의 성격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겁니다. 바로 쇼윈도우 부부로 남는 길이죠.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접근법이 아주 흥미로워요. 감정적인 부부관계를 이성적인 비즈니스 계약 관계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계약이요? 그게 굉장히 차갑고 냉소적으로 들리는데요. 사랑해서 한 결론을 비즈니스 계약으로 생각하라니 그건 그냥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포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는 거죠. 이 계약의 핵심은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했다는 인식이에요. 내가 선택했다? 네. 아이 때문에 혹은 사회적 체면 때문에 이혼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했다면 그 선택의 대가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계약에서 내가 얻는 건 가정의 안정과 경제적 기반이겠죠. 그 대신 포기하는 건 친밀감과 정서적 교감이고요.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아내가 아니라 내 아이들의 아빠 엄마 또는 가게에 돈을 보태는 동업자 이 수준으로 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억울할 게 없어지는 거죠. 이건 희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치르는 비용, 즉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네요.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익을 위해 내린 능동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하지만 그런 비즈니스 관계를 평생 유지하는 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지인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혼은 실패라는 두 글자와 거의 동의어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자료는 이혼 역시 계약 종료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라보라고 제안합니다. 계약 종료. 네.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었다가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지하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계약도 종료할 수 있다는 거죠. 이혼해도 내일의 태양은 어김없이 뜨고요. 또 중요한 게 아이들 문제인데 매일같이 싸우는 부모 밑에서 불안에 떠는 것보다 헤어지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웃는 부모를 보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훨씬 더 건강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없었구나 하고 과거는 툭 털어버리고 오늘부터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듣고 보니 이혼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쇼윈도 부부로 남는 것도 당장 이혼하는 것도 망설여지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도 있을까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길이요? 네, 바로 세 번째 선택지인 별거. 요즘은 졸혼이라는 표현으로 더 익숙하죠. 아, 졸혼.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는 너무 큰 부담이고 그렇다고 한 공간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사는 건 지옥 같을 때 잠시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는 지혜라고 자료는 표현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거 공간만 분리해서 물리적인 충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강력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보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보면서 괴로워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겐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헌법에도 보장된 행복 추구권의 일부라고까지 이야기해요. 헌법까지 언급된다니 그만큼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이 별거라는 선택지를 생각하면 정말 현실적인, 어쩌면 조금은 금기시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료에서도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더군요.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해도 되나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끙끙 앓았을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자료는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법적인 현실과 개인의 행복 추구권 사이의 긴장을 그대로 보여주죠.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문제 삼으면 소송을 당할 위험,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건 그렇겠네요. 하지만 동시에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태라면 윤리적인 비난을 받기는 어렵다는 점도 짚어줘요. 그래서 스님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소송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행복하고 싶다면 하세요.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자유입니다. 결국 모든 선택의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말이군요. 누가 대신 결정해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하려면 어떤 길이든 간에 근본적인 마음가짐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상대를 고쳐서 살겠다는 희망을 버리세요. 희망을 버려라. 네,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습관, 불교 용어로는 업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바꾸려고 비난하고 싸워봐야 나만 힘들어질 뿐이죠. 그 사람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일 뿐이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희망을 버리라니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인 말 같기도 한데요. 절망이라기보다는 헛된 기대에서 벗어나 현실에 발을 딛게 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해결책은 딱 두 가지뿐이라고 제시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살거나 그 꼴을 도저히 못 보겠으면 내가 떠나거나 여기서 관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했을 때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하숙생 마인드라는 걸 제안합니다. 하숙생 마인드요. 아까 말한 비즈니스 계약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생활에 밀착된 느낌이네요. 배우자를 하숙생으로 생각하라니 처음엔 좀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내 남편, 내 아내를 하루아침에 하숙생으로 보는 게요? 그게 바로 마음의 훈련인 거죠. 더 이상 배우자를 사랑하는 연인이나 인생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우리 집에 월세 대신 생활비를 보태주는 룸메이트나 하숙생 정도로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가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현실적이에요. 어떤 게 있었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늦게 들어오면 저 사람이 왜 이제야 들어와 하고 화내는 대신에 웬일이야 나한테 자유시간을 다 주네 고맙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밥을 안 차려주면 왜 나만 밥해야 해? 하고 억울해하는 대신
아, 내가 그냥 해서 먹으면 되지. 내 밥은 내가 알아서 먹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아, 결국 모든 괴로움은 기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네요. 배우자라면 의뢰일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으니 실망하고 실망이 쌓여 미움이 되는 건데 하숙생한테는 애초에 그런 기대를 안 하니까요. 바로 그거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미움도 사라진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절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비용이요? 네, 우리는 종종 모든 좋은 점만 취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비용이라. 그렇죠. 어떤 선택도 공짜는 없겠죠. 혼자 사는 자유와 결혼이 주는 안정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혼의 비용은 무엇일까요?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온전히 혼자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겠죠? 반대로 쇼윈도우 부부로 남는 것의 비용은 뭘까요? 답답함,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정서적 결핍일 겁니다. 자료에 나온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있습니다. 지혜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손해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완벽한 선택, 손해 없는 선택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결국 내가 어떤 비용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는 과정이 핵심이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 바로 아이 때문에 참고 산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아주 따끔한 일침을 놓습니다.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말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행복이 아니라 평생의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라고요. 아이들은 부모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말 가슴 아픈 지적이네요. 아이를 위한다는 행동이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이혼하더라도 엄마가, 아빠가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하고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는 비로소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행복해야 내 아이도 행복하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는 인간은 본래 혼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혼을 했든 별거 중이든 심지어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든 우리는 모두 독립된 존재라는 거죠.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외로움을 남에게 의존할 때 생기는 마음의 병이라고까지 정의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해보면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결론은 어쩌면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같이 살아도 괜찮고 헤어져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정해진 정답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온전히 내 선택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주면서 주어진 상황 안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주체적인 자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걸 위한 실천적인 3가지 체크리스트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기대치 낮추기. 배우자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룸메이트 수준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잔소리가 멈춥니다. 네. 둘째, 자기 책임의 원칙. 내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한 선택에 따른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셋째, 자립. 경제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정서적으로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따뜻한 응원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당신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남는 것의 비용과 떠나는 것의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자료들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 즉 망설임의 비용은 무엇일까요?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머물면서 매일같이 소모되는 그 막대한 감정 에너지. 만약 어떤 쪽으로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에너지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